만약에 많이 빠지면 한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61,000 정도까지. 여기가 저항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. 네, 그럼 빠질 때도 저항 없이 쭉 빠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.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여기에서 좀 횡보를 많이 해줬으니까,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의 흐름은 사실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좀 상승이 잘 나오면 84,000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2분입니다. 주말 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기대 이상이었어요. 네, 이렇게 잘 지켜줄 줄 몰랐는데 무려 64,000달러를 지켜냈거든요. 저는 주말 동안에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때 파월 연설이 있었죠. 파월 연설 기대감으로 62,000까지 올랐다가 네, 여기 좀 빠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때 밤 12시 됐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네, 잤죠. 네, 그리고 나서 새벽에 아침에 갑자기 엄청 올라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제가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가 거의 뭐 최고점이죠. 네, 65,000달러. 64,955 요쯤 됐습니다. 여기 고라고 써있는데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64,955달러. 네, 여기까지 찍고 좀 횡보를 했죠. 횡보하다가 네, 오늘 아침에 잠깐 네, 올라가지고 65,000을 찍먹하고 내려왔습니다. 잠깐 터치만 하고 네, 빠졌죠.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되게 뭐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. 이만큼 지켜줄지 못할 줄 알았는데 64,000원을 이렇게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15분 봉이거든요. 15분 봉. 네, 여기는 64,955. 여기는 65,000. 그러니까 아주 조금 올랐죠. 네. 그리고 RSI는 크게 빠졌죠.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.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이 하락 다이버전스 걸린 거 보고서 좀 숏을 좀 쳐볼까?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숏은 진짜 정말 잘 안 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여기보다 크게 높아졌으면 뭐 66K 근처 갔으면은 숏을 쳤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64,955 여기랑 65,000 너무 별로 가격이 고점이 높아졌다고 보기엔 너무 똑같잖아요. 그래서 네 그냥 안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15분 봉이기도 하고 이게 저는 작은 추세 보고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. 너무 작은 추세일 것 같아서 빠지더라도 뭐 한 요 정도 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수익이 뭐 이렇게 엄청 크진 않잖아요. 그래서 네, 안 들어갔습니다. 숏은 저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. 되게 시간봉 큰 걸로 한 4시간봉? 네, 요 정도 나와서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 그때는 좀 들어가고 싶은데 15분 봉이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1시간 봉으로도 네,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긴 했어요. 보시면 요때 파월 연설 있고 나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. 토요일 날 아침까지 이렇게 올랐잖아요. 그러면서 RSI가 되게 높아졌죠. 이 정도면 그래도 1시간 봉은 신뢰도가 아주 낮은 봉은 아닌데 비교적 신뢰도가 꽤 있는 봉이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왔죠. 과매수 구간. 거품이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 고점은 살짝 갱신했는데 RSI는 많이 빠졌죠. 그래서 약간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왜 트레이딩을 안 하냐라고 물으시면 일단 저는 숏은 잘 안 들어가고 여기보다 고점을 많이 높이지 못했고요. 그리고 빠진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숏 들어갈까 고민했을 때가 한 64,800 정도였거든요. 여기서 이건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잘 생각해서 트레이딩을 혹시 하실 분이면 트레이딩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. 여기에서 만약에 숏을 들어갔다. 그러면 여기 고점을 넘기는 순간 손절을 하면 돼요. 그러니까 64,800달러에서 여기서 숏을 들어갔으면은 65,000달러가 넘어서는 순간 손절을 하면 되죠.
수익을 보면 이만큼이고 손절을 하면 요만큼이니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들어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숏 잡으면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가지고 방송할 때도 이게 신경 쓰여요. 숏 잡을 땐. 롱 잡을 때에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은데 사람 성향이잖아요. 네, 제가 트레이딩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직 부족합니다.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. 어찌됐든 지금은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맞고서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. 만약에 많이 빠지면 한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6만 1000 정도까지. 여기를 뚫리면 좀 많이 안 좋아요. 네,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는 뚫릴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저항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. 네, 그럼 빠질 때도 저항 없이 쭉 빠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.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여기에서 좀 횡보를 많이 해줬으니까 다음번에 65K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65K 뚫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의 흐름은 사실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제가 여기 49,000달러는 올해 3월 이후로 최저점일 걸로 생각이 되고 이 56,000달러는 단기 저점으로 생각한다.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네, 요거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만약에 이거를 깨면 그거는 좀 차트가 되게 좀 많이 망가질 것 같은데 여기만 깨지 않으면 일단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그리고 불리시한 모습으로 가려면 62,000달러 여기가 그동안 저항이 되게 많이 맞았잖아요. 여기 거의 한 6번째 만에 뚫었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돼주겠죠. 네, 이 지지선이 뚫리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121선 위에서 이렇게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차트는 네, 여러모로 상당히 견고해 보입니다. 네, 이게 녹색 선이 121선이거든요. 네, 121선 위에 요때 좀 다 몰려 있었잖아요. 그래서 64,000 위로 올라가면은 차트가 되게 안정적이 될 것 같다.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64K 위에서 지금 있잖아요.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현재 받고 있어요. 요거를 뚫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여기까지를 좀 버텨주기만 하면 다시 이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. 우리가 9월 18일에는 금리 인하될 게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.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도 그렇게 연설을 했고, 그래서 이제는 좀 호재가 많이 남았고 악재는 대부분 해소된 모습이긴 하거든요.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꾸준히 올라서 고점들 뭐 71K, 72K, 73K 뭐 이런 데 도전을 하겠죠.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또 있으니까 기대감 때문에 저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물론 조정 받을 수 있고 조정 받아서 많이 빠지면 한 56K 정도 56,000달러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다가 한 1336 정도 곱하면은 한국 업비트 가격이 나옵니다. 한번 계산해 볼게요. 대략 한 7,500만원? 요 정도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요. 얘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. 이게 거의 뭐 저점 수준일 것 같고, 그리고 조금 조정이 여기서 나온다면,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태거든요. 좀 많이 빠지면 한 61,000달러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 8,150만원 정도? 네. 지금 8,500 정도니까 네, 지금 가격도 저는 나쁘진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. 일단 121선 위에 올라갔으니까 강한국 작가님 다시 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21선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아주 굿뉴스라고 할 수 있죠. 요때 121선 밑으로 내려와서 네, 지금 다시 올라갔잖아요. 121선을 잘 찾아주는 것 같아요. 네, 이런 건 분위기가 참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65,000달러 정도, 6만 달러. 여기가 ETF 평균 단가거든요. 여기 부분은 좀 잘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팽돌이 님이 6만 달러 정도는 괜찮은 가격이다. 물려도 블랙락하고 같이 물리는 거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네, 요즘 들어서 되게 그 말씀이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요 가격까지는 빠지더라도 좀 빨리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. 64,000이 중요한 자리이고 121선 위에 안착해 있다. 주말에 충분히 조정이 있을 수 있었는데
그걸 다 버텨냈다. 네, 이런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티스트들 유명한 트레이더 분들도 여기 좀 지켜냈으니까 이제 좀 불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.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뭐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블런츠라는 트레이더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62,000달러대 돌파했죠. 네, 6번 만에 5번 저항 맞고 떨어졌었는데 이번 6번째 만에 62,000달러를 돌파해냈죠. 이게 4파 조정이 이제는 마무리가 된 것 같다. 그리고 상승 임펄스 파동인 5파가 시작된 것 같다.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하는 카운팅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카운팅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. 여기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1파로 보고 여기까지 좀 조정이 있었죠. 여기까지가 2파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여기가 3파인 거죠. 원래 3파가 제일 큽니다. 상승 임펄스는 3파가 가장 큰 일을 해줘요. 1파하고 5파는 네, 작은 일들을 해주고 4파가 좀 크게 나왔죠. 네, 시간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4파가 아주 크게 나온 거죠.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5파가 나오겠죠. 1, 2, 3, 4, 5 요게 임펄스 파동이거든요. 4파 나왔으니까 이제는 5파가 나올 거다. 5파가 좀 독특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고점을 살짝 넘기고 마무리가 됩니다. 만약에 고점을 살짝 넘기고 마무리가 됐다고 치면 대략 한 74,000, 75,000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5파는 연장파가 얼마든지 나와요. 요렇게 나왔다가 뭐 여기서 또 이렇게 연장되고 뭐 요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. 5파는 연장파가 많이 나온다. 5파에서 연장파까지 나오면 한 84,000, 85,000 뭐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찐 상승이 나오면 한 84,000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. 저도 한 84,000까지는 이번에 좀 상승이 잘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뭐 저만의 고유 관점이 아니라 네,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나 뭐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9월 중순에 요 정도가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항상 좀 선반영을 하잖아요. 네, 주식이든 코인이든 9월 18일 날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다들 기다리는 금리 인하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금리 인하잖아요. 금리 인하 될 거 알고 실제로 금리 인하하고 요런 게 오히려 좀 호재가 해소되면서 오히려 빠질 수가 있어요. 우리 그 현물 ETF 상장될 때마다 오히려 빠지잖아요.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 ETF 상장되고 빠졌고요. 그리고 이더리움 ETF 뭐 지난달에 상장되고 나서 오히려 빠졌잖아요. 그러니까 ETF가 상장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던 게 실현이 되니까 오히려 빠진다. 금리 인하 되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. 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빠질 수 있다는 거죠. 대신에 그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좀 매수하기에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매도하는 시점은 9월 18일 근처에 가서 가격이 좀 거품이 낀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네, 오히려 뭐 트레이딩이니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, 트레이딩 관점입니다. 투자 관점이라면 네, 그냥 쭉 홀딩 하시면 돼요. 네, 지금도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니까 분할 매수하시고 투자로 생각하시면 쭉 홀딩 하시면 됩니다. 내년까지 홀딩 하시든 5년 동안 홀딩 하시든 10년, 20년 홀딩 하시든 그냥 홀딩 하면 비트코인은 큰 수익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,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9월 18일까지는 네,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근데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추정을 했을 뿐이지 이게 어떻게 실제로 흘러갈지는 모르거든요.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는 어떻게 할지 네, 그거를 손절이라고 하잖아요. 손절을 어떻게 할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. 그냥 오른다니까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트레이딩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 손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지난주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64,000달러에 지난주에
일주일 내로 64,000달러를 한 번쯤 돌파하고 그리고 62,000달러를 지켜낸다면 아마도 9월달 안에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한번 빠져가지고 62,000 맞고 또 떨어지면은 그게 4분기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제가 9월에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을 한 51% 보고 못할 가능성을 한 49% 봅니다.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한 6대 4 정도? 한 60%, 40%.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.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어찌됐든 지금은 좀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는 상태라서 좀 하방 단기적으로, 아주 단기적으로요.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정은 뭐 크게 오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요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바로 오늘 밤에 또 올린다.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짜 엄청나게 불리시한 차트입니다. 그렇게 되려면은 매우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 돼요. 그렇게 강력한 호재가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그런 게 특별히 없으면 네, 빠진다고 보는 게 좀 차트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. 네, 비트코인 현물 ETF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처음 했거든요. 그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2억 5,2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이 유입이 됐습니다. 이 영향도 있겠죠. 네, 그래서 지금 64,000달러 넘어간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어요. 요때 좀 많이 들어왔었지만 이때도 2억 5천만 달러는 안 됐죠. 그래서 8월 달 들어서 최대 금액의 유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많이 들어왔죠.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계속 플러스였잖아요. 거의 한 2주 동안 플러스였고요. 네, 마이너스가 나도 한 8천만 달러 정도? 네, 큰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. 요때는 좀 많이 빠졌죠. 이때 검은 금요일일 때 한 2억 3천만 달러 정도 빠졌고요. 그리고 검은 월요일일 때 네, 1억 6천만 달러. 화요일까지도 네, 좀 빠졌죠. 요때 좀 많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을 무려 4만 9천 달러까지 끌어내리는데 좀 일조를 했죠. 네, 주식도 엄청 많이 빠졌고 코인은 더 많이 빠졌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. 근데 요때를 제외하고는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. 네, 요즘에 되게 좋죠. 네, 요때는 되게 안 좋았고요. 8월 5일 기억하시죠, 다들? 그 전에는 마이너스가 나도 얼마 안 나고 와, 이때는 뭐 어마어마했네요. 7월 18일, 7월 19일, 뭐 7월 19일, 22일 이때는 뭐 어마어마했네요. 4억 2천만 달러, 4억 8천만 달러 뭐 진짜 무지막지하게 들어왔죠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때 그냥 지붕 뚫고 하이킥 할 줄 알았어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이때가 트럼프 뭐 피격 사건 있었을 때 뭐 근처였던 것 같은데 요때 보시면은 엄청나게 유입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불장으로 가는구나 하고 되게 해피한 시나리오를 막 쓰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. 네, 이때 좀 희망의 회로를 좀 세게 돌렸거든요. 요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대로 이제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죠. 하지만 갑자기 난데없이 샤메 법칙 뭐 이런 거 누가 들고 나오면서 이때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. 네, 이때 저는 트레이딩하면서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. 트레이딩은 매우 위험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. 저는 앞으로도 트레이딩 계속 할 텐데 좀 많이 배웠어요. 이때 위험 관리를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상방을 볼 때 같다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딩 규모를 조금 늘렸었는데 그런 게 좀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는 그냥 꾸준히 그냥 조금씩 버는 그런 위험 관리 철저히 하면서 좀 길게 보는 그런 트레이딩을 그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. 그래서 좀 한 방에 좀 크게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이때 오히려 좀 많이 잃었죠. 네,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지금은 또 다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는 또 비트코인이 갈 때는 한 번에 다 가주거든요.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갑자기 팍 쏘는
그건 솔직히 저는 잘 안 그려지긴 합니다.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1시간 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다고 그러면 숏 걸면 되냐? 그건 아닙니다. 네. 저도 숏 걸지 않았잖아요. 조정 폭은 좀 제한될 것 같아요. 많이 빠져봤자 한 6만 1, 2천? 네. 6만 2천 달러를 지켜주면 오히려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네, 좀 기다렸다가 요런 데서 뭐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은 네, 그때 요럴 때 들어갈 겁니다. 네, 저는 트레이딩 잘 안 들어가거든요. 진짜 좋은 지표가 나올 때만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.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지만 숏을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